여러분 지금 시장 2019년과 너무 똑같습니다.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전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주는 이 패턴, 현재 200일 이평선 돌파 그리고 전고점까지 약 2.4%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가 움직이고 기술주들이 출렁이고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흐름, 모든 것이 너무나 유사하다. 그럼 오늘은 그때 흐름을 기반으로 이번에도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리고 중기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0일 이평선을 돌파한 다음 전고점 부근에서 조정이 나왔던 2019년, 지금은 200일 이평선 돌파 이후 전고점까지 트라이하는 그 구간이다. 전 고점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현재 매우 근접을 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 고점 부근에서 조정이 나왔던 19년도와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이 부분에서의 조정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는 거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뭐냐면 상황적인 부분, 그리고 트럼프의 대응, 매크로적인 상황들, 그리고 주가 흐름, 모든 것이 너무나 비슷하다. S&P 500 지수가 2.4% 올라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일단 과거 2019년도 사례를 봤을 때는 만약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1차로 주의할 수 있는 구간은 되겠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상당히 19년도와 유사하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제 시나리오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번 제 시나리오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지난 시나리오를 되돌아보면 첫 번째는 조정 종결에 따른 적극 베팅 구간. 주가가 하락할 때 현금 투입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가 최저점, 말 그대로 최저점이었는데 에버리지 전환 구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급등 이후 조정이 나온 이 구간에서 강한 상승이 나갈 것이다 예고를 드렸고요.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이 조정 국면에서도 매수 관점 접근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재 주가는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핵심은 조정 종결 구간에서의 적극 베팅, 그리고 강한 상승 구간에서의 적극 매수와 보유, 그리고 200일선 돌파 후에 조정, 처음 나오는 이 조정에서 매수 관점 접근, 이것이 현재까지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겠죠. 그 다음은 일단 조정을 대비하는 국면이다. 물론 19년도와 현재가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나가는 상승의 형태에 따라서 전략은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기존에 말씀드린 이 국면에서의 이 박스권 흐름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일단 현재 증시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지난 한 주의 증시 흐름, 테슬라 빼고는 좋았다. 엔비디아 5% 올랐고요. AI 수요 급증, 리더십, 시장 확장, 실적, 여러가지 복합 요인이 작용했죠. 이건 트럼프와 머스크 언쟁 때문에 마이너스 14% 이상 빠진 테슬라 영향조차 피해갔다. 그냥 나홀로 강세죠. 그리고 메타의 강세, 메타 같은 경우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전력 공급, 이 계약 관련 이슈 때문에 굉장한 호재성 수급이 들어왔죠. 그에 따라서 또 증권사 목표가들도 줄지어 상향 조정됐다. AI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력입니다. 전기. AI 돌리는데 그 어떤 것보다 전력이 가장 필요하고, 이 전력 수급이 얼마나 원활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빅테크처럼 대규모 연산과 처리, 학습을 진행하는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특히나 전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대규모 전력 공급 계약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미증시는 지난 한 주 굉장히 좋았다. 테슬라,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일부 테마주들이 동시 약세가 나온 한 주였다. 코스피는 대선의 영향, 종전에도 말씀드렸죠. 허니문 랠리 공식이 있다. 대선 한 달 후에 국내 증시는 좋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요. 코스피 벌써 2800이 넘었고요. 이틀 동안만 2조를 샀다. 외국인이.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의 수급이 몰렸다. 금융주도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중단기적인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중기적인 주가의 흐름이 될 거예요. S&P 500 그리고 비트코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이 두 시장의 중기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연봉입니다. 1년봉, 이 봉 하나에 1년짜리라는 것이고요. 현재 흐름은 뭐냐면 이 검정색 5년 이평선입니다. 올해에는 이 이평선과의 이격을 해소하는 조정이 발생했고, 그 5년 이평을 딛고 상승했다. 이게 원래는 빨간색 음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하락 전환, 하락 장악형이라고도 하죠. 상승세를 모두 잡아먹는 음봉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하락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간이었죠.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전략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건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5년 이평선 지지 이후에 반등, 양봉 전환까지 일어난 상태고요. 현재는 여기서 전 고점 구간에서 약간 상승세가 주춤하는 구간, 이건 1년봉입니다. 2025년 봉이란 이야기고요. 이 양봉의 크기가 어디까지 갈 것이라는 것은 2025년에 고점이 어디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년봉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다. 5년 이평선 지지 후 양봉 전환된 국면이고요. 이건 증시, 암호화폐 모두 해당된다. 중기적인 트렌드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전고점이죠. 전고점을 비트코인은 돌파했고 증시는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 전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전고점 부근이지만 돌파 시에 시세 분출 가능성이 생기는 그런 국면이다. 이 얘기인 즉슨 기존의 전고점이 이번 랠리의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번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2025년이 될 것이란 거고요. 다만 25년에는 제 생각으로는 3분기 중에 굉장히 큰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상승과 큰 조정 그리고 재상승의 이 흐름만 한번 잘 타면 상당히 수익률이 높게 전환될 수 있을 거예요. 이 국면에서 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닥권에서 많이 팔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급락 구간, 이러한 조정들, 사실 언론이나 기사 통해서 고의적인 악재를 많이 도출했죠. 기관들이 많이 사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고의적인 악재를 많이 뿌린 경향이 있었다. 이건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분도 계셨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이런 긍정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기적인 트렌드 그리고 조정이 한번 올 텐데 그 시점만 한번 잘 피하더라도 이번에 잘 하지 못했던 그 대응, 충분히 그 이상의 성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든 종목이 지금 다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20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돌파한 종목과 돌파하지 못한 종목, 그리고 돌파했지만 재이탈한 종목으로 나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강하게 가는 종목은 가지만 무조건 매수만이 답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굉장히 전략적인 흐름이 중요하고요. 특히 파동적인 분석이 여기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여기서 제가 강한 상승을 말씀드렸죠. 자, 이 상승을 취하는 것과 취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건 지수죠. 근데 이건 개별 종목에도 해당이 된다. 어떤 종목은 애플처럼 지금 흐르는 종목이 있고 팔란티어나 코스피, 엔비디아, 테슬라처럼 강한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다. 종목별로 흐름이 달랐다는 이야기고요. 이 때문에 파동 분석을 통한 이 강한 상승을 미리 예측했던 것처럼 종목별 무조건적인 매수가 답이 아니라 종목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200일선을 기준으로 종목별 흐름을 보면 먼저 미증시 S&P 500, 이 보라색 200일 이평선을 돌파 그리고 리테스트 그리고 재상승 중에 있다. 코스피는 훨씬 강하다. 리테스트조차 200일선에 닿지 않고 급등이 나오는 상태. 물론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었지만요. 그리고 엔비디아, S&P 500보다 강하다. S&P 500과 엔비디아 두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훨씬 강하죠. 지수는 약간 박스권 형태인 반면 엔비디아는 상승 형태, 고점을 지속 갱신하는. 팔란티어는 최근 움직임은 약간 횡보성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가장 강했다. 다른 지수나 종목들이 200일선을 이탈할 때 팔란티어는 아예 200일선이 이 저 밑에 있다. 이탈조차 하지 않았고 200일선 위에서 조정과 급등이 발생했다. 기존 전고점조차 뚫었죠. 반면 애플은 특별한 AI 관련 모멘텀적인 이슈가 가장 적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조정이 나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조정이 나온 이후에도 반등 모멘텀이 적다. 반면 테슬라 급등이 나왔지만 최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언쟁, 그런 분쟁 이슈들, 그 영향으로 해서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면서 200일 이평선을 재이탈하는, 그리고 지금 반등이 그 다음날 나왔는데 200일 이평선을 저항 맞고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200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돌파하는지 여부가 되겠죠. 이 부분을 잘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코스피의 강세는 외국인,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에서도 드러난다. 그동안 없었던 2배 이상의 순매수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ETF 상품이 도입된 지 23년 만에 순자산 첫 200조 원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2년 만에 2배나 성장했다. 그만큼 국내 시장도, 그리고 증시,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실력이나 노하우들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주식 투자의 대중화란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분들이 이틀간 국장에서 2조 원 매수했다. 흐름이 좋죠. 그리고 이 테슬라의 흐름,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은
그런 현재의 상태인데, 자, 싸움은 싸움이고 로보택시는 로보택시. 6월 12일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로보택시 6월 12일에 오스틴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과연 이때 시작이 가능할까? 바로 다음 주인데요. 왜 하필 근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언쟁이 로보택시 시작을 앞두고 하필 시작됐을까? 참고로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멀티플에 있어서, 즉 PR이죠. 굉장히 새로운 국면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분야이다. 새로운 국면의 멀티플 상향 요인이라는 것이고요. 이건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이건 매출에 있어서 상당히 테슬라 현재 매출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트럼프 영향으로 이때 예정되어 있던 로보택시 서비스의 그 시작 시점이 미뤄지거나 하는 영향이 있다면 좋지 않겠죠. 이 트럼프 영향으로 인허가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머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형태이다. 기자들이 물어보죠. 일론 머스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지 않고 있고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냥 무신경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이 로보택시가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의 멀티플 상향 요인들 중에서 가장 빠른 수익화 모델이면서 가장 큰 규모의 매출 상향을 이뤄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빠른 매출 증대 효과, 수익률, 영업이익률, 수익 구조가 상당히 좋다. 이게 대중화되었을 때 테슬라의 멀티플 상향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멀티플 확장 효과에 있어서 매우 높다. 물론 매출을 단기간에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은 신차가 훨씬 빠르다. 하지만 멀티플의 확장 효과는 로보택시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신차를 지금 많이 출시해서 이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멀티플의 확장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로보택시가 새로운 매출 상향의 국면을 가져오면 테슬라의 멀티플은 크게 올라간다. 이번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뭐냐면 이번 로보택시 출시가 향후 로보택시의 빠른 그리고 진짜 상용화가 가능한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 데모 버전이냐. 이번에 출시가 되고 사람들의 반응,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 이게 웨이모보다 더 좋다고 했는데 타보니 별로네, 또는 그냥 데모 버전이네, 이랬을 경우에 타격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테슬라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와 머스크 이 언쟁이 로보택시라는 호재 이전에 고의적인 주가 하락이었다면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로보택시로 악재가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또는 이 하락이 진짜 하락이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이 로보택시가 우리의 생각보다 별로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둘 중에. 어쨌든 6월 12일에 또는 그 이후가 될 수 있지만 로보택시가 서비스 출시가 연기되느냐, 또는 나왔는데 생각보다 별로일 가능성, 아니면 생각과 비슷하거나 더 좋을 가능성,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런 상황도 어떻게 갈지 예측이 가능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시장에서 테슬라를 판단할 수 있는, 또는 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을 뒤흔들 수 있는 촉매제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지금은 조정 종결 이후의 상승 구간이다. 단기적으로는 2019년도와 같이 전고점 돌파 여부가 단기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고요. 로보택시 같은 핵심 테마 발표 전후에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2019년과 똑같이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시나리오대로 대응하되 항상 플랜 B를 염두에 두면서 대응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현재까지 저와 제 스터디 멤버십에서 진행했던 이 시나리오는 거의 유사하게 시나리오의 방향대로 똑같이 움직여 왔고요. 그 다음은 일단 조정을 대비하는 국면이다. 정고점이 일단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 상승의 형태에 따라서 빠르게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19년도와 같이 조정 이후에 박스권 형태 시장이 형성되느냐, 이게 갈릴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든 25년에는 연봉상의 움직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상승,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투자 인생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또 3분기 즈음에서 나올 큰 조정, 이 흐름을 이 시나리오와 같이 잘 탄다면 굉장한 자산의 우상향이 따라올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영상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고점 돌파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는 그 주도주, 또 중기적인 시장의 흐름과 전략을 한번 다뤄볼게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